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10일 오늘의 미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주 전부터 독감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누워 있었더니 허리가 아플 정도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독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미국 주식 초등학교 방송을 6회 그리고 7회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보내드렸는데요. 클릭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6,700분 그리고 6,200분께서 시청을 해주셨는데 초이스 스탁에 멤버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이 두 강의는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초이스 스탁의 멤버십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한 번쯤 시청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두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0일 조금은 짧게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 섹터별 퍼포먼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흔히 방어주라고 부르는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소비재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부동산도 좋았고요. 유틸리티 역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에너지가 좋았고 헬스케어 역시도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여기 반해서 산업재를 보시면 빨간색이 대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소비재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아마존, 테슬라가 동시 하락하면서 이미 소비재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다음에는 테크주들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는 어떻게 보면 혼조세가 발견이 됩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주식이 좋았던 반면 아마존, 테슬라, 이미 소비재가 많이 떨어졌죠. 게다가 메타랑 구글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쪽을 이끌고 있다.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어닝 결과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구글 같은 경우는 무려 9% 가까이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어지럽다. 일정한 하나의 패턴을 보기가 어렵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여러 가지 카탈리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굉장히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 3대 지수는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S&P 500이 0.94% 일주일 동안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6%나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5일 동안 1.5% 상승하면서 중형주와 소형주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폭을 보시면 아직까지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은 50%가 되지 못하거든요. 49.5%에 머물러 있고요.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16.53, 200일 이평선 위쪽에 형성이 돼 있다.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Fear and Greed 인덱스 역시도 39로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죠. 좀처럼 중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AAII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관세 문제로 인해서 소강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발표될 여러 가지 카탈리스트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카탈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2월 10일 월요일부터는 중국이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 수입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미국산 원유, 농기계, 특정 자동차에는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세 문제에 어떠한 업데이트가 더해지는가,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화요일부터는 중요한 어닝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어닝 결과에 따라서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화요일에는 AI 수혜주 중에 하나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나머지 AI 수혜주의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연준의 파월 의장을 2번이나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반기통화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가 있거든요. 따라서 화요일에는 상원에서, 수요일에는 하원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비둘기파적인 어조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수요일에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1월 달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느 때보다 CPI 보고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닝 결과에서도 미주온 토픽 중에 하나인 앱러빈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AI 수혜주 중에 하나인 버티브 홀딩스, 그리고 앱러빈의 경쟁자인 트레이드 데스크,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수혜주인 로빈후드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어닝 발표가 이번 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목요일 날은 1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CPI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CPI에 이어서 PPI에서 어떤 수치를 발표하는가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있는데요. 아침 7시 반에 1월 달에 대한 소매 판매 보고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리포트는요, 너무나 강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뜨거운 소매 판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자아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미지근한 수치가 발표되기를 바람해 봅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토픽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주온 토픽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가 무려 34.38%나 폭등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10.37, 엔비디아가 8.14% 상승했고요. 탈렌 에너지가 플러스 7.67, 메타가 플러스 3.68, 앱러빈이 플러스 1.66, 브로드컴이 1.63%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비스트라가 0.67% 수폭으로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1% 넘게 하락하면서 97,830에 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8% 떨어졌고요. TSMC가 마이너스 1.53,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98, 아마존 마이너스 3.59, 구글 마이너스 9.16, 테슬라가 10% 이상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ETF인 B2가 13.4%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을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2주 전에 미주온 투자 전략을 일부 수정한다, 이런 내용을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수혜주,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은 축소하고요. 대신에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수혜주의 비중은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애플리케이션 종목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좋은 추세를 보였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죠. 팔란티어가 역시 가장 좋았습니다. 3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플레어가 플러스 20.4%, 세렌스가 플러스 16.21, 제타가 플러스 15.75, 우버가 플러스 11.59, 사운드하운드 AI 플러스 10.25, C3 AI 플러스 6.7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5.91, 워크데이 플러스 3.75, 옥타가 플러스 2.95, 페이저 두티가 플러스 2.86, 로쿠가 2.71% 올라가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AI 애플리케이션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에 함께 들어볼 미국 증시 전망은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2025년 미국 증시 시장 폭의 확장에 베팅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올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주당 순이익을 11% 증가한 268달러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금요일에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요. 미국에 상장된 최대 기업들, 즉 S&P 500대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말 실적 보고서에서 건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이 나오는데요. 시가총액의 72%를 차지하는 S&P 500 기업 중에 61%가 현재 어닝 보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S&P 500의 4분기 수익은 지금까지 실적 발표 시즌 초반에 예상하고 있었던 8% 성장률에 비해 전년 대비 12%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어닝 실적이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죠. S&P 500 기업들의 중간 EPS는 보고 시즌 초에 예상했던 6%보다 건강한 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중간치를 보면 7%, 원래 전망치는 6이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률은요, 원래는 8%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려 12%나 증가했다. 굉장히 강력한 어닝의 성장을 S&P 500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크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2025년 전망에 대한 주요 리스크 요소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입니다.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가장 커다란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펀더멘탈 전망이요. 궁극적으로는 S&P 500 지수를 7% 상승시켜서 연말 목표치인 6,5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한번 그들의 전망을 강화시켰습니다. S&P 500 지수는 2월 7일 금요일 날 6,026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8%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500이라는 목표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S&P 500의 EPS 전망치가 268달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6,500달러 나누기 268달러 하면요 24.25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올 한 해 동안 S&P 500에 속하는 500대 기업이 전반적으로 268달러의 어닝을 합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거기에 멀티플을 24.25 곱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망치 6,500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골드만삭스는요. S&P 500에 속한 다른 493개 주식과 비교했을 때 매그니센트 7의 주식의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5년 상향 추정치에 따르면 매그니센트 7의 주식의 초과 어닝 성장률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3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포인트, 그리고 내년에는 4%포인트로 줄어들 것이다. 이 얘기는요. 서태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과의 어닝 성장률이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미 첫 문장에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올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주당 순이익을 11% 증가시켜서 268달러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발표했다. 자, 2025년에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무려 11%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요. 매년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주가는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10%씩 기업이 만들어내는 EPS가 성장한다면요. 주가 역시도 평균적으로 10%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S&P 500의 EPS 성장을 따라서 우리가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S&P
S&P500이 2004년부터 2024년 이렇게 20년간 계속해서 EPS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이러한 성장, 이러한 주가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국 증시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등장합니다. 저 역시도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투자에 성공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팔란티어도 급등하기 전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박을 친 걸로 유명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팔란티어로 대박이 난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편입한 미국 테크 주식에 대해서 기사를 발견해서요.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공적 연금 중에 하나인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 보유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변동성이 커다란 두 개의 기술 관련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4분기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포지션을 개시했고요. 팔란티어 그리고 타겟의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팔란티어 정말 비싸잖아요. 그런데 역시 모멘텀 투자를 믿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알려져 있는 NPS는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양식에서 주식 거래를 공개했다. 13F 파일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PS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요, 무려 7,200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펜션 펀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펀드가 변동성이 극심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이번에 매수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슈퍼 마이크로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 3월에 122.90달러의 거래가 되면서 당시에는 주식 분할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1220달러였죠. 연초 대비 무려 300% 이상을 단기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17.25달러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연초 대비 무려 40%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식은 30.48달러로 한 해를 마감했고요. 2025년 현재 주가는 19%나 연초 대비 상승을 했고요. 반면 S&P 500은 2.5%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2025년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얘기는요, 이번에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슈퍼 마이크로는 2024년 3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정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말에 공매도 전문 기관인 힌더버그 리서치는요, 눈에 띄는 회계 적자, 미공개 관련자 거래의 증거, 제재 및 수출 통제 실패, 고객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회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죠. 힌더버그 보고서 발표 다음 날 경영진이요,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월 30일까지 10K 양식 제출을 연기하겠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게다가 9월 달에 나스닥은요, 슈퍼 마이크로의 수익 보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통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는 감사기관인 어니스트 앤 영이 10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차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슈퍼 마이크로가 나스닥 상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한 11월 달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달에 새로운 감사 기간도 확보를 했고요. 게다가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1월 중순에 폐업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했던 기간이 오히려 사라지면서 슈퍼마이크로의 악재가 하나 희석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PS는 4분기에 94만 9,220개의 슈퍼마이크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9월 말까지는 이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굉장히 제대로 된 타이밍에 슈퍼마이크로를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공단은 또한 4분기에 190만 개의 팔란티어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총 보유수가요 490만 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잘했죠. 팔란티어는 2024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회사는 9월 달에 S&P 500에 편입이 됐고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나스닥 증권 거래소로 주식을 옮긴 이후 12월 달에 나스닥 100 지수에 추가가 됐습니다. 두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팔란티어의 공개 프로필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적하는 펀드가 ETF를 포함해서죠. 팔란티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보유 비중을 조정하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2월 달에 발표된 강력한 수익 보고서에 의해서 팔란티어 주가가 다시 한번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팔란티어 주식은 2024년에 340.48% 급등했고요. 2025년 현재까지는 무려 47%나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멋진 종목 팔란티어를 조기에 확보한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샀다는 소식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레이팅으로 가서 지금 현재 퀀트 스코어를 보니까요. 2.72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1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6.9%거든요. 따라서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수익성입니다. 프로피터빌리티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자를 보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무려 2.48 빌리언이나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이유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인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준 탑픽에 포함시키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들은요, 기업들이 하나 둘씩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가실 가능성이 높다. 하나 둘씩 긍정적인 뉴스가 쌓이면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때마침 1시간 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 메이커 폭스콘이요, 강력한 매출 전망을 발표했거든요. 긍정적인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AI 서버의 주요 공급 업체인 홍하이 정밀공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폭스콘이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폭스콘은 1월 매출이 작년 대비 3%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분기 전망도 강화했고요. 그런데 3% 성장이면 굉장히 미미한데 왜 이게 긍정적인 뉴스인지 계속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최대 조립업체이기도 한 폭스콘은요, 지난달 매출이 미화로는 164억 달러라고 보고했는데요. 설 연휴가 2월 달에 있었던 2024년과 비교한 것은 올해 설 연휴가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률에 왜곡이 발생했다. 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 설날이요, 지금 2월 그리고 1월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1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AI 서버 제조업체인 폭스콘의 성과는요, AI 인프라 구축 기업들의 성과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폭스콘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드웨어 기업들도 좋은 어닝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1분기의 분기별 성장, 즉 12월 분기 대비 성장률이요, 지난 5년간의 평균 수준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는 지난달 회사가 언급했던 대략 비슷한 수준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폭스콘의 경영진들이 지난달에 얘기했던 것보다 오히려 전망이 좋아졌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신호를 준 거죠.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강세를 보일 것이며 이전의 전망보다 더 나은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두고 전 세계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폭스콘은요,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AI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번 달에 혁신적 기술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지출을 약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의 부상은요, 이러한 모든 인프라 지출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중국 기업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스콘처럼 좋은 어닝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표돼야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폭스콘의 미래 성장은 AI 서버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최대의 아이폰 조립 업체로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쟁사인 럭스웨어와 타타그룹에 점차 점유율을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스콘의 매출 성장은요. 클라우드 부분의 견고한 성장이 소비자 가전 부분의 부진으로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요. 폭스콘의 사업 부분에서 아이폰을 위시로 한 소비자 가전 부분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반대에 있는 클라우드 부분은요. 굉장히 성장세가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폭스콘의 뉴스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AI 하드웨어 수혜주들이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버의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의외의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빌 에크먼이요, 우버 지분을 20억 달러나 신규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시죠. 저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은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 펄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우버 테크놀로지의 주식 3,030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의 경영진의 강점을 언급하고요.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펄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1월 초부터 우버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에크먼이 금요일에 X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목요일 우버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요, 에크먼의 회사 지분은 약 20억 달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 가치의 1% 이상을 에크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게시물에서 우리는 우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가장 우수한 품질의 기업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놀랍게도 여전히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의 유리한 조합은 특히 대형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드물다. 이 얘기는요, 우수한 품질이 있는 굉장히 멋진 기업과 낮은 밸류에이션이 조합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투자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곧 이 회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빌 에크먼이 우버의 지분을 20억 달러나 새로 샀다.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금요일 날 우버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트럼프 관세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아닌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방송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회복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다소 조용하지만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고 빠르게 변하는 뉴스 환경 속에서 지난주 주식은 금요일 거의 1% 하락한 후에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가 미국 선거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횡보하며 종가보다 3% 이상 높거나 낮게 거래되지 않았던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6,000 수준 근처에서 고착되어 있으며 주식과 섹터가 블록 단위가 아닌 각각 따로 움직이는 심하게 분열된 시장에 반대되는 흐름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CBOE S&P 500 변동성 지수 VIX가 최근 몇 주 동안 15 근처에서 바닥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시의 움직임은 시장의 회복력, 피로 또는 혼란 중 어떤 단어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까요? 시장 움직임을 보면 투자자들이 견고한 경제 출발점에 안도하고 있으며 컨센서스가 향후 성장 친화적 정책 조합에 대한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이민 단속, 행정부 프로그램 억제,
그리고 결국에는 세금 및 지출 패키지를 포함하는 정책 설정이 여러 갈래의 길은 임박한 경제 가속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명목상 높은 성장률을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진 많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소형주인 러셀 2000 지수는 10월 중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사랑받고 있었던 산업 부문도 전체 시장과 비교해 최근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선택적 특성은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던 대형 주식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트게스 리서치의 아래 차트는 상승 추세의 주식의 비중이 60% 미만으로 하락하여 1년 이상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시장의 시계태엽처럼 정확한 순환과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광범위한 모멘텀이 부족하고 많은 개별 주식이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몇 퍼센트 이내로 머물렀습니다. 관세 위협에 쥐었다 놨다 하는 것이 전술적 거래 흐름과 대중의 정서의 직접적인 동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의 최저치는 월요일 개장 종소리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의 관세가 새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3%의 반등 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 금요일 아침 S&P 500 지수는 6100을 기록하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직후였습니다. 이는 거의 확실하게 관세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 이후로 1% 하락하여 주간 종가에 도달했습니다. 성장 공포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관세 게임의 핀볼을 넘어 투자자 집단은 궁극적으로 부과되는 관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경제 팽창과 강세장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품 무역 수지는 특정 연도의 미국 경제 전체의 궤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관세 갈등은 오히려 시장에서 선택의 전쟁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업의 기여에 모래를 뿌리고 CEO와 자본 배분자의 눈에 먼지를 뿌릴 위험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격적인 관세 전쟁은 시장이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 성장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1월 일자리 수 14만 5천 건은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수치이지만 이전 달의 임금 인상 수정, 날씨 악화, 실업률 하락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졸트 조사에서 나타난 고용률의 부진과 서비스 및 공공부문 외의 부진한 고용 증가와 함께 이는 느리게 움직이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시사합니다. 삼포틴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인 워렌 파이스는 한동안 성장 공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주택 부문이 침체되고 금리 상승의 제약을 받는 소비자, 재정 유동성 감소 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세 효과를 감안하여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S&P 500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다음 해에 그 다음해 봄에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지불이 2분기 초에 주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2025년 시장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시작되었고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현실이 유쾌하게 놀라움을 선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이 강세를 보였으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일반적인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전략가 베누 크리슈나는 예상치보다 낮은 EPS를 기록한 기업들의 중간값 마이너스 3.3%은 최근 분기보다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은 현저히 나빴으며 EPS 미달에 대한 반응으로 장후 평균 주가 변동폭이 장기 평균보다 거의 1%포인트 낮았습니다. 크리슈나는 기술 분야를 제외한 1분기 이익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이 과거 평균보다 1%포인트 낮다고 덧붙이며 시장이 이번 보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많은 것을 지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저조한 실적, 알파벳 9% 하락, 아마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후 지난주 4% 하락했지만 부진한 전망과 급격하게 증가한 자본 지출 계획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7대 거대 기업은 이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직전인 12월 19일 이후로 S&P 500 지수 대비 6%포인트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은 실제로 그 이름에 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전체 지수는 그 이후로 변동이 없습니다. 포용적인 시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7대 기술선도 기업 이외의 주식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상위 7개 기업의 주가순이익 비율과 나머지 493개 기업의 주가순이익 비율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나머지 시장은 19배의 배수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역사적 기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일반에 대한 2025년 강세론에 있어 수익 성장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듯이 밸류에이션이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알 수 없는 저울과 같고 단기 주가는 투표 기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활발한 소매 거래 투표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멘텀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로 시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주가 변동 규모는 금요일 애플의 2배에 달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13배에 달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급등한 것 외에 새로운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주가는 이번 주에 38%, 지난 1년 동안 370% 상승했습니다. JP모건 주식 거래 분석가들은 수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유동 지표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기록된 데스크 중 가장 높았으며 심지어 2021년 밈 열풍의 정점보다 더 높았다고 계산했습니다. JP모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향후 2주 동안 개인 투자자 매수의 극단적인 추세를 따르는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신호가 그 가치를 잃는다고 말합니다.